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글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글쓰기가 참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 막상 글을 쓰려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학년은 올라가고 있는데 글을 쓰는 수준은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서 답답하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글쓰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항상 일기도 쓰고 독후감도 쓰면서 글을 많이 쓰는데 왜 글이 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많이 쓴다고 글이 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요즘 아이들은 SNS를 활용하는 시간이 참 많죠. 쇼츠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짧고 강한 자극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보니 책 읽기와 글쓰기 이런 지루한 작업들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주어와 서술어의 기본 문장도 맞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글쓰기도 기초가 정말 중요합니다. 짧은 문장이 잘 구성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그 짧은 문장 속에 표현을 정확히 할 수 있는 표현을 도와주는 다양한 어휘들이 들어가서 긴 문장으로 완성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장들이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문단이 형성될 수 있어야 하고 문단들끼리의 연결성도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는 그런 글쓰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생각을 정확히 표현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어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어휘들을 다양하게 알고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한편에 완결된 글을 쓰기 위해서는 그 이전 단계에서부터의 차곡차곡 실력을 쌓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은 좀 지루하고 힘든 과정일 수 있는데 그것을 해낼 수 있어야 글쓰기 실력이 늘 수 있습니다. 단지 몇 번 글을 써보았다고 또는 잘못된 방식으로 아무렇게나 글을 많이 썼다라고 해서 글이 느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글을 쓸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글쓰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노력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글을 쓰는 작가들 그리고 연구자들은 다독, 다상량, 다작의 과정을 기본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문, 다독, 다상량은 많이 듣고 많이 읽으며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배경 지식을 꾸준히 축적하는 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배움을 늘려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요리로 하면 이제 신선한 그리고 다양한 재료를 많이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책으로 했을 경우에는 다독, 이 다독은 양으로서의 다독이 아니라 제대로 읽는 것, 정독으로서의 다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지 재미있다라고 책을 덮어버리는 과정이 반복되면 잠깐의 재미는 느낄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이 나에게 자양분으로 남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독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 중에 하나가 이제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단순한 즐거움만 쫓는 독서를 하게 되면 나에게 좋은 경험을 남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책을 읽은 후 주인공의 입장에서 나라면 어땠을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또는 이 책이 지금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의식적으로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해내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이렇게 생각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작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내 머릿속에 생각이 있고 그것을 글로 그리고 문장으로 정확히 표현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머릿속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글로 쓰고 표현을 하면 그만큼을 볼 수 있을 뿐이죠. 독후감을 쓰더라도 논설문을 쓰더라도 그런 글쓰기로 표현된 결과물로 사람들의 생각과 생각의 깊이를 가늠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후감과 논설문 등을 쓰게 되면 그렇게 글쓰기로 표현된 결과물을 보면서 그 글쓴이의 생각과 생각의 깊이를 가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쓰기에서의 이런 표현력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어휘 선택 하나를 하는 것도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글을 쓰라고 얘기를 했을 때 똑같은 주제로 글을 쓰라고 얘기를 하고 똑같은 분량으로 글을 쓰라고 하지만 그 결과물을 읽어보게 되면 내용이 정말 다양하죠.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10명이면 10명, 100명의 아이들의 글쓰기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생각을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만들어진 생각 그 자체가 다르고 그 생각을 표현하는 어휘의 선택에 따라서 그 아이의 생각의 표현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떤 문장으로 표현했는가가 그 아이의 글의 방향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바를 정확히 글에 담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그렇게 쓰여진 글이 내 생각을 정확히 담아내고 있는지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 검토하고 수정하고 그리고 보완하는 작업이 다 글쓰기의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한편의 글을 완성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글을 쓰기 위해서는 많은 어휘를 익혀야 하고 지식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야구 선수가 직접 공을 던지지 않고 훌륭한 선수의 영상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선수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연상만 한다고 해서는 좋은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보고 좋은 코치와 감독을 만나서 끊임없이 훈련과 연습을 하면서 내 몸으로 직접 공을 던지고 부딪히고 부상도 입고 그런 부상과 슬럼프를 이겨내면서 점점점 다듬어지면서 자기의 실력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글쓰기도 운동과 마찬가지입니다. 글을 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글을 계속적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글쓰기 실력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결국 본인이 직접 글을 쓰고 실패를 하고 수정하고 다듬고 그리고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해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실력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한편의 글을 완성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는 없지만 누구든 해볼 수 있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UDS 교육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